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도 뭘 좀 다뤄볼까 하다가 요즘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의 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주식시장에서 거둔 이익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둔 이익과 또 다른 시장에서 거둔 코인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익이 똑같이 1억이면 그 이익은 똑같은 거니까 과세해야 될 비율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이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이면 무차별하게 다뤄서 과세 형평을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투기나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본시장에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나 아니면 그런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거둬들인 이득은 조금 경하게 과세하고, 부동산 시장같이 그렇게 국가경제에 지대하게 기여하지 않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과세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과세를 보면 이게 벌써 상당히 중과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종부세 폐지 여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몇 해 전에 OECD 국가들을 비교로 해서 OECD 국가의 보유세들에 비해서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얼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을 비교한 보고서인데, 당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16% 수준으로 미국의 0.99%에 비해 약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 종부세 같이 해서 특정 부동산 가격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세율을 더 추가적으로 부여해도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보유세율도 0.5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OECD 국가들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형태까지 고려했었을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걸로 종부세 부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학자들이 나름대로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는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율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세율이 높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낮으니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걸 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할 때 가치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삼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잡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아파트의 시세에다가 세율을 곱한 건지 그 아파트의 공시지가의 세율을 곱한 건지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국가마다 세율이 어떻게 되니 그것만 가지고 어디가 세금이 경하네, 어디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네,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비교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0.8 정도인데 OECD 국가는 평균이 1.0이 넘는 1.07 정도가 된다. 그러니 보유세 부담이 우리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이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 GDP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적으로 30% 내외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전 자산의 70% 이상, 80% 좀 못 되는 한 75%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를 전부 부동산으로 몰빵해 놓은 국가는 드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또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전체 자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즉 모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 금액은 OECD 국가들의 세율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총액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른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판단 없이 단순히 세율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징수 비율이 낮네요, 그러니 종부세 더해도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요, 통상적으로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데요.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내야 되는 취등록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가 내야 되는 보유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이 세 번의 세금을 부과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징수하는 세목들인데요.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는 당연히 그걸 보유하고 그리고 최종 매각할 때까지 내가 내야 될 최종 세금 전체가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될, 정부에 내야 될 결국 세금이고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신경 써서 전체 얼마 내시는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만 하고 죽을 때까지 다 그냥 내가 보유하다 갈 겁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우리 대부분 일생에서 2번 이상 또는 3번 가까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따라서 결국 내가 부동산이라는 걸 취득하고 보유했다가 매도할 때 그 과정에서 토탈 내가 징수하는 그 세금 자체의 총액이 중요한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 모두의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세목을 전부 다 합산했을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OECD 국가들보다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종부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소득을 거뒀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소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미 그 추가적인 소득을 납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정말 중과세 오브 중과세를 더 때리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과세 형평과 과세를 국제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적합한 수준까지 우리가 부여해야 될 수준이 어디인지를 판단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좀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과열, 부동산 투자 억제 이런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세율을 더 부과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율을 높였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투자가 근절되거나 부동산 상승이 꺾였다라는 학술적 증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가 있겠죠라는 추측, 개스들은 있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투기가 오히려 잦아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따라서 그냥 보유한 사람들에게 계속 부담감을 줘서 결국 던지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 꺾였다 이런 증거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도 거기에는 이제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종부세의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아니 아까까지 좀 부적정한 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종부세라는 것 자체를 처음 논의할 단계라면 그러면 종부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종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세를 좀 단순화하고 명쾌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을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종부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쉽게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세율 등등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재수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이고 과세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종부세 부담을 내가 계속 감내하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집을 팔고 어떻게 내 재산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이니까 분명 저 동네로 이사를 가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있으니 나는 그럼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종부세라는 것을 디폴트로 놓고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종부세를 또 폐지한다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제도를 다시 개편한다라고 하면 종부세 때문에 재산 포트폴리오를 다 변경해놨던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집을 안 팔았는데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상당한 왜곡과 궤도 수정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번잡함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 점점 훼손돼 가는 거예요.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정권에서 시행하는 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신뢰감 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국가든 간에 악법이든 뭐든 하나가 위반이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개인, 산업, 그 다음에 지자체 모두가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또 수정해버리면 참 많은 혼란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못된 걸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 논란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이슈들로 선거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 됐고 그 다음에 대선 인접해서 또다시 어떻게 이슈화 될지가 뻔히 보여서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법이지만 이 법을 디폴트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약간의 안정감을 갖고 시간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종부세에 대한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입법 예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 뒤부터 아니면 2년 뒤부터 이제 종부세 폐지해서 어떤 걸로 정책을 바꾸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세제처럼 한번 부동산 세제가 결정되고 나면 20년, 30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은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동산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바꾸고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라는 신뢰감을 줄 정도로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개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슈가 이게 건전한 토론과 그리고 학술적인 검토 그리고 정치와 분리돼서 진짜 OECD 자료들을 솔직담백하게 그냥 어느 정권에 친한 학자들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뭐 공시지가의 뭐 불안전성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솔직히 관련 학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터놓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차라리 이것도 그렇게 정치권이 부담스러우면 국민투표 같은 걸로 결정해서 따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겁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길 원하겠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평생 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집을 가졌을 때 내가 적용받는
부담받을 세금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집을 사게 됐었을 때 결국 내가 지불할 세금이구나. 그리고 내가 부동산으로 자본이득을 얻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건실한 그리고 견고한 부동산 세제가 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하다가 마침 요즘 다시 이슈가 돼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